아버님이 아시던 분이 저희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저희 쪽에 연락이 오게 됐고, 오시기 전에 다른 노무법인을 찾아다니시다가 도움을 요청하시다가 약간 부정적인 응답을 듣고 나서 저희 노무법인에 온 상태였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하신 걸 기초로 하면 산재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굴착기의 소유자였고 그 굴착기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2019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불삭기 전복 사고로 인해서 경추 골절이 발생해가지고 병원으로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수술 들어가시기 이제 직전이셨는데 그냥 누워서 이제 몸을 못 움직이시는 상태였고, 그 당시까지는 목소리는 그래도 좀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엔 좀 참담했습니다. 그 현장 관계자분께 들었을 때 불삭기로 이제 땅을 파시다가 위쪽으로 좀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불삭기가 뒤집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추 골절 이런 게 생기셔가지고 지금 사지마비 상태로 계십니다. 굴착기죠. 30년 동안 이렇게 굴착기 운전만 하신 분인데 이제 구덩 이게 좀 파여 있는 데 있죠.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경사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굴착기가 전복이 돼가지고 경추 골절 제로 지금은 현재는 안타깝게도 사지마비 상태로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현장의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좀 방심하셨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고 처음 발생하고 나서 이제 제가 노무사를 찾아다녔는데 첫 번째 이제 방문했던 노무사분이 약간 사건을 가려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수금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착수금 받고 사실 사건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다른 노무사를 찾으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도원을 접하게 됐는데 잠시만요. 아버지가 이제 특고직이라고 하는 조금 고용이 특수하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인정받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되지 않으면 되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산재가 일단 됐다는 얘기에 되게 마음을 많이 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 재해 일자가 2019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 13일에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서 이제 굴착기 운전자가 산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직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2019년 이전이죠. 거의 건설기가 27종이 있는데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것만 이제 소유하고 직접 운전한 사람이 한해서 산재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바뀐 거죠. 그 바뀐 법에 의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 유형이고요. 입증해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 굴착기 가지고 와서 자기 굴착기로만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 주로 일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받은 대가로 생활을 했다. 이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체계적으로 해서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있었죠. 이제 굴착기 개인 사업자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산재가 된다 뭐 이런 인식이 그렇게 지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생소했죠. 사실 생소했는데 법이 바뀌었고 보호 범위는 확대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한번 잘 입증해보자 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호 대상이 들어와서 승인이 된 사례죠. 아버지 상태는 지금 사실 차도가 좀 없으신 상황인데 신경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제때 되지 않아서 지금도 이제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0 정도? 거의 딱 맞춰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360만 원이 간병비로 들어갑니다. 그 부수적인 물품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남은 부분에서 그걸 쓰고 있고, 물품은 이제 아버지가 와상 환자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쿠션이나 이제 베개 이런 것들이 되게 금방금방 다 소모가 됩니다. 기저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실 때 기저귀 같은 거, 물티슈 같은 소모품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제 사고 당하시고 나서 산재로 지금 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신 사업장에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요양기간이 3년이 넘었죠. 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휴업급여 신청을 하고 요양기간이 이제 연장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모르시는 부분은 케어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요. 앞으로 안타깝게도 요양기간이 종료돼 버리면 장애가 남는 거죠. 그래서 장애급여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보상센터에서는 사업주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험 청구도 할 수 있고, 사업주의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가 좀 많다면은 형사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친구가 제 동생하고 나이대가 비슷해요. 제 막둥이랑 처음에 봤을 때도 굉장히 형처럼 챙겨주고 싶었고,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가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힘들게 학업을 병행하면서 간병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재 보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정말 끔찍하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죠.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저는 힘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응원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막막한 심정은 보호자의 입장이었던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일어나면 진짜 가장 막막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돈만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원이 되게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